조별리그는 이 조별리그에서는 초구 배치가 3, 4, 8에 초구 배치로 진행이 됩니다. 초구 난이도 중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공 배치입니다. 네. 네, 뒤돌려치기가 상당히 좀 무리한 각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타격을 많이 준다던가 당점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앞돌리기를 가는 상황이 좀 많이 있어요. 은고딘나이 선수의 선택은 역시 오픈 브릿지인 걸 보면은 앞돌리기 형태죠. 자, 앞돌리기. 일단 3쿠션 진행까지는 좋았는데 맨 마지막에 네. 퍼져줘야 됩니다. 조금 짧아 보이는 네, 상황이긴 조금 했는데 짧아졌어요. 그렇죠? 네. 자, 초구를 놓쳤습니다. 이 3, 4, 8의 초구 배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공략을 좀 정석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많이들 이 선택 자체를 많이 하고요. 네. 네. 지금 뭐 응고딘나이 선수처럼 오픈 브릿지를 한다는 거는 타격감을 그만큼 빼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목적으로 얇게 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뒤돌리기로 갑니다. 배치가 지금 은고딘나이가 초구를 놓치고 난 이후에 이제 5 쿠션으로 뒤돌리기가 충분히 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치로 열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시토 코스타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복은 어느 선수든지 간에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 몇 개가 맞고 들어갔을 때 카시토 코스타 선수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좀 힘 배합이나 두께 컨트롤이 조금 된다 싶으면 정말 다득점을 잘 뽑아내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이거 멋지게 해결해내는군요. 지금 일목적구를 컨트롤하는 걸 보면은 일목적구 컨트롤을 좀 약간 시원하게 해줘서 내려주는 네, 방법도 있는데 카시토코 선수는 절대 그런 식으로 치는 것보다는 계속 내 근처에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은 지금 시원하게 해서 코너로 이제 빠르게 돌면서 득점되는 걸 상상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게 일목적구와 이제 큐볼의 어떤 시간차를 잘 활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목적구 컨트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몇 개의 공격이 시작되게 되면 카시토코 선수는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됩니다. 이것도 네, 5 쿠션으로 득점 완벽하게 성공해냈고 다음 네, 배치도 일단은 넣어치기인데 각도를 조금 만들어줘야 돼요. 뒤돌려치기를 치거나. 자, 넣어치기로 각도 살짝 만들어줬고요. 괜찮죠. 좋습니다. 초반에 지금 카시토 코스타스의 출발이 좋습니다. 은고디나이가 초구를 놓쳤고 이후에 비교적 그 어렵지 않은 배치를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초구 놓치고 나서 이렇게 하이런 허용하면 그것만큼 좀 속이 쓰린 일도 없죠. 그렇죠. 자, 지금도 카시토코스 선수의 꼼꼼함을 볼 수 있는 게 화면에는 살짝 안 잡혔지만 원쿠션 지점에 가서 걸어치기를 했을 때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네. 자, 조금 얇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제대로 걸렸더라면 꽤나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자, 그래도 5점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첫 이닝의 5점은 정말 좋은 출발로 봐야잖아요. 맞습니다. 뭐 초구 뱅크샷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첫 이닝 같은 경우는 그것도 1세트 첫 이닝 같은 경우는 아직 몸도 안 풀리고 어깨도 좀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점이란 득점은 꽤 큰 득점이죠. 그렇죠. 32강 조별리그 이제 첫 경기의 부담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은고딘나이. 자, 뒤돌려치기를 각도를 만들어 주는 건데 네. 키스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키스 잘 내렸고요. 성공했습니다. 네, 득점 좋습니다. 은고딘나이 첫 득점에 성공. 은고딘나이는 월드 챔피언십이 처음이고요. 카시토 코스타스는 2021 월드 챔피언십 출전해서 8강에서 김재근 선수에게 0대 3으로 좀 완패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프로 원년 초대 대회 우승자인 카시토 코스타스를 상대하고 있는 은고딘나이 선수인데 이 월드 챔피언십이 이제 새 시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그 원년과 그 다음 시즌은 열리질 못했어요. 그렇죠. 자, 회전력을 잘 조절을 해서 비껴치기 형태로 보내줬는데요. 잘 쳤네요. 네, 은고딘나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섬세한 그 플레이도 잘하고 또 시원시원한 플레이도 잘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섬세한 플레이가 나온 다음에 뭐 시원한 플레이가 나올 때 보면은 정말 배팅도 좋고 네, 파이팅이 넘칩니다.
1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카시타 코스타스가 크게 앞서 나가도 은고딘나이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다음 배치는 이제 얇은 두께로 공을 맞춰놨을 때 네. 노란 공이 안 맞아도 돌아서도 맞을 수 있거든요. 당점을 어떻게 쓰나요? 네, 회전을 많이 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자 지금 이제 그 양쪽 확률을 다 노리고자 너무 얇게 맞췄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얇게 맞추는 노력을 할 때 조금 얇게 맞더라도 튕겨져 올라와서 쓰리 쿠션 직접 막는 것까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얇은 두께를 노리려고 했었습니다. 자, 의도한 대로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살짝 기울기가 있긴 한데 네, 일목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네. 그래도 득점 확률이 좀 높은 공인데요. 지금은 좀 너무 코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득점이 안 된 것도 안 된 거고 진공 같은 경우 좀 카시도 코스타스가 정말 아쉬워할 만한 그런 배치죠. 그렇습니다. 네. 뭐 난이도가 낮진 않았지만 일목적으로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그래도 충분히 두께 컨트롤이 좋거든요. 지금 딱 코너를 네,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네. 짧아지고 말았는데요. 네.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이런 실수로 봐야 될까요? 카시도 코스타스의 이 두께 미스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다음 상황을 넣어치기가 아닌 지금 원뱅크 접시 형태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장쿠션에 맞고 노란 볼 맞고 지금 그렇죠. 들어오는 네. 플레이트 샷을 시도하는데요. 조금 부드럽게 넣어줘야 되고요. 일목적구의 두께가 절반 언저리에 적정한 두께가 잘 맞아줘야 됩니다. 원쿠션지 좀 얇았어요. 네. 맞지 못했군요. 그러네요. 네. 보통 이렇게 원뱅크 접시 형태 이런 상황에서 원쿠션에서 투쿠션을 향해주는 입사각을 좀 넓히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아주 부드럽게 해줘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당점이 위에 당점이다 보면 지금 위에 당점이죠 살짝. 그러네요. 위에 당점이다 보면 원쿠션 맞고 공에 휘어짐이 생깁니다. 그 공의 휘어짐이 관성 느낌인 거죠.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하게 좌우되다 보면 저렇게 공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빨간 볼에 왼쪽으로 옆돌리기. 이게 자, 지금 카시도 코스타스 이게 이렇게 되네요. 네, 지금 공은 두 번 연달아서 조금 일목적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일목적구 진행을 한번 봐보세요. 일목적구 진행을 보시면 완벽하게 두꺼운 두께에서 다시 한번 저쪽 코너로 내려놓는 컨트롤을 해준 거거든요. 네. 네.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고 그 두께를 정해놓고 플레이하다 보니까 네. 정작 득점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포지션보다 당연히 1점이 무조건 중요하죠. 1점이 가장 중요한 건 1점입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건 1점이지만 저렇게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저 선수한테 아이고 지금 이 배치에서 포지션 생각하지 말고 1점만 해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걸요. 그렇죠. 예전에 그 비 내린단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 모르시죠? 당구에서 비 내리는 네, 거. 당구에서. 한 점 한 점? 어떻게 하셨죠? 네네. 오, 아시네요. 그럼요. 그 옛날에 보드판을 쓸 때 보면 네네네. 일자리를 막 써보면 비 내린다 네.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한 점 한 점 이렇게. 네. 왜냐면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내가 2점, 3점을 뽑아내야지 되는 게 당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결국 그렇게 한 점 한 점 메이닝 득점에서 그냥 쭉 이어가면 그게 상대 선수가 몇 이닝을 공탈해도 몰아치는 선수한테 지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매번 찬스가 오지 않거든요. 당구 같은 네. 경우는 분명히 득점 찬스가 딱 와요. 그때 이제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은고딘나이 선수에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전 기회. 네. 투뱅크를 또 적정한 힘 배합으로 해주면은 또 다음 배치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예요. 네. 자, 가볍게 투뱅크 넣어치기 성공. 네, 그리고 다음 배치도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붙으면 조금 조금 많이 붙은 것 같은데요. 자, 투뱅크 넣어치기 좋습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 형태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껴치기도 가능은 하지만 원뱅크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자 큐볼이 지금 단쿠션에 좀 붙어 있는데, 네. 오, 지금 이 공을 비껴치기 형태로 봤어요. 괜찮나요? 네, 아, 지금 살짝 인사를 한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어, 이 걸어치기와 비껴치기는 이제 개념이 완전 달라요. 일목적으로 그렇죠. 진행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심판이 판단을 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를 살짝 하죠. 네네네. 걸어치기를 치려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쿠션 지점이 좀 더 지금 멀어지면서 이게 그냥 비껴치기가 된 건지. 네. 네, 자,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공이 뭐 물론 쉬운 공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칠 공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심리적으로 흔들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점도 높았어요. 당점이 높아지면 저렇게 공이 꺾여진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의 네네, 역할인데 그렇죠. 저렇게 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걸 은고딘나이 선수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몸에 살짝 좀 경직이 왔거나 그러면서 그렇죠. 스트로크의 세기가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 공을 길게 만들어내는군요. 확실히 카시터 코스타 선수는 옆돌리기에서 정말 강점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옆돌리기를 치는 방법들을 이렇게 교과서처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목적과 좀 잘 안 맞았어요. 일목적구도 조금 안 좋은 힘 배합이 돼서 붙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표정을 사실 보면 알 수 있죠. 네, 옆돌리기는 이제 일목적구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는 다음 배치의 난도가 확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자, 그 부분에서 카시터 코스타스가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을 내리는데요. 자, 비켜치기로 내려서 네. 살짝 깊게 들어가면서 단 쿠션 쪽으로 맞아버렸어요. 결국은 옆돌리기에서 약간 나비 효과가 나온 것 같군요. 그렇죠.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다음 결과도 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자, 카시토코스 선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게 다음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네, 마땅히 7만 원 공이 보이지가 않아요. 바운딩을 만들어내기에도 내공의 각도가 너무 안 좋고요. 당점을 낮춰서 자, 이거를 리버스 형태로. 두껍게, 네, 저 뒤쪽으로 뺄 수도 있거든요. 자, 저 뒤쪽으로 뒤로 뺐어요. 뺐네요. 네, 와, 이거 근사하게 갔는데, 멋지게 들어갔는데. 어, 네. 네, 저 이거 봤거든요. 네, 매의 눈이셨습니다. 네. 이거 잘만 건드려주면 또 행운의 득점이 한번 오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노란 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완벽한 컨트롤을 해줬는데 아직 첫날이다 보니까 네. 회전 제경이 그렇게 크게 마찰력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약간 미끄러지면서 뒤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옆돌리기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돌리기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해법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회전을 쓰는 걸 보면은 회전력이 거의 원팀 느낌이에요. 네. 회전력을 많이 살리지 않고 일목적구 두께 실어놓고 자연회전을 잘 이용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카시토커스 선수의 정말 강점이고요. 근데 지금 공이 좀 잘 안 서주고 있어요. 또 붙어버렸죠. 지금 흰 공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기울기도 그렇고 흰볼이 지금 장구전에 바짝 붙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거 이렇게 멋진 득점. 해결하는군요. 네. 어차피 지금 이 배치를 풀어낸 것도 네네. 옆돌리기 형태거든요. 그렇죠. 네. 장단을 맞춰놓고 내공의 회전력 조절로 네. 다시 한번 단 쿠션을 맞춰내는. 이걸 장으로 끄집어내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어려움도 있었었고 각도를 맞추는 것도 너무 예민한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뒤돌리기. 자, 스핀볼 형태를 만들어줄지 아니면 두께를 컨트롤할지 스핀볼 형태예요. 네. 좋아요. 자, 이런 배치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게 스핀을 많이 걸어서
맥시멈 스핀볼을 만들지 않아요. 네. 보시면은 스핀 자체가 조금 빠져 있고 두께 때문에 첫 쿠션, 투 쿠션까지 스핀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라스트 회전 보면 거의 회전이 없죠. 그러네요. 네. 두꺼운 두께를 이용하면서 두께를 맞추기 가장 용이한 회전력이 많다 보면 이제 디플렉션 현상이 많거든요. 두께를 맞추기 용이한 당점을 정말 잘 사용합니다. 옆돌리기. 지금 각도 아. 득점 되네요. 네. 자, 4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10대 7로 앞서가는 카시도 코스테스. 자, 다음 배치가 조금 까다로워요. 일목적구를 편한 두께를 쳤다가는 흰공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하면서 각도를 만들어야 네, 됩니다. 일목적구를 지금 장단으로 돌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최대한 아, 그래도 잘 맞았어요. 네. 최대한 장 쿠션 쪽으로 맞추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이 공간이 있었네요. 이거 이렇게 네. 빠지네요. 정말 잘 쳤는데요. 낮은 당점을 찌를 때 보면 정확하게 낮게 찔러주죠. 네. 좀 더 일목적구를 장쿠션에 보내는 두께를 썼더라면 그랬으면 득점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좀 더 빠졌겠죠. 그런가요? 네. 길게는 볼 수 있었죠. 네, 네. 지금은 조금 너무 낮아버린 모양새인데. 제가 이게 낮아버린 모양새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이제 라스트 끝마무리가 조금 느슨하게 놔줬다는 얘기예요. 네. 예. 보통 이제 그립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과 그립을 그죠. 잡지 않고 놔주는 느낌으로 이제 거의 판별이 나거든요. 스트로크 전달하는 느낌이. 근데 그래서- 지금 건 같은 경우는 살짝 임팩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 너무 좋죠? 네. 자, 저기서 뒤에서 맞는 게 가장 좋은데 살짝 불편하게 맞았어요. 그래도 비껴치기가 나오죠 지금? 네. 자, 카시도 코스타스가 11대 7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일목적구 컨트롤도 한번 봐보시죠. 아예 두껍게 컨트롤했네요. 자, 그러면서 반대쪽 코너로 올려놓죠. 저런 힘 조절 콜 플레이들이나 뭐 이렇게 힘 조절하고 두께를 쓰는 플레이들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두께 쓰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두께라면 서슴치 않고 그 두께를 선택을 해요. 지금 이 코너 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는 뭐 초심자들의 경우는 저거 굉장히 좀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가까이 있는 공은 두껍게 치기가 더 무섭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정말 두꺼워 보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배치인데요. 잘 칩니다. 네. 잘 치네요. 오늘 뭐 전체적인 그 스트로크의 느낌은 굉장히 살살 달래면서 계속 그 포지션 플레이를 가져가는 느낌인데요. 13대 7로 앞서가는 카시도 코스타스. 확실히 카스토코스 선수의 초반이 좋으면 초반에 저희가 5점 쳤었죠. 네네. 초반이 좋으면 정말 그 상황에서는 모든 선수를 포함해서 가장 잘 치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진짜 좋아요. 자, 뒤쪽으로 내리는 옆돌리기. 네, 당점을 낮췄습니다. 마지막 회전이 괜찮네요.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득점된 이후에 마지막 1점이 공 3개가 센터에 모여 있으면 정말 다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안 좋게 섰어요. 양쪽 옆돌리기를 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비껴치기를 치기에도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뒤돌려치기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뒤돌려치기를 치네요. 아주 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스치듯 지나가는 두께. 와. 와, 이게 가능합니까? 와. 와. 이거. 화면상으로 아. 저는 안 나오는 각도인 줄 알았어요. 네네. 지금 저 정도 두께면 몇 분의 몇 두께일까요? 보통 이제 두께를 뭐 8 두께, 뭐 8분의 7 그렇죠. 두께, 뭐 8분의 1 두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내공이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일목적구가 저기서 한 포인트 정도 움직였어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진짜 한 100분의 1 두께 어. 나오겠죠, 거의. 그러게요. 네. 네. 정말 섬세한 두께로 자 마지막 득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5대 7로 1세트를 가져가는 카시도 코스테스입니다. 1세트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워서 2세트도 기대가 됩니다. SK 렌터카 월드 챔피언십 32강 D조 선수들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SK 렌터카 월드 챔피언십 2023 32강 조별리그 은고딘 나이와 필리포스 카스터 코스테스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PB2에서 두 번의 우승이 있는 그리스의 카시도 코스테스. 자, 은고딘 나이 선수는 지난 7차 웰컴 더 초그린 웰빙 PB 챔피언십 이 강민구 선수와 결승전을 치렀었고요. 자, 3, 4, 8의 초구 배치. 마찬가지로 앞돌리기 형태로 가죠. 똑같이 이것도 빠지네요. 그러네요. 네. 빠지면 이렇게 빠지죠. 네. 이거를 뭐 길게 빠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아닙니다. 길게 빠지는 경우 또 막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두께 미스를 하게 아, 되면 네. 근데 보통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긴 네,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두께에 워낙 좀 신경을 쓰다 보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맞습니다. 네, 이게 가장 많고, 네. 네. 근데 이게 무서워서 좀 얇게 치다 보면 또 길게 빠지는 경우 엄청 많죠. 자, 옆돌리기를 키스를 빼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자 이렇게 가면 또 키스가 위험해요. 아, 짧게. 네, 네.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됩니다. 1세트는 은고딘 나이가 초구를 놓쳤고 카시토 코스타스가 그걸 잘 받아서 이제 5점을 기록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배치가 일단 요것만 잘 해결하면 네. 득점 가능성은 있는 배치였는데요. 자, 그러면서 배치가 나쁘지 않게 섰는데 노란 공의 뒤쪽 공간이 좀 마음에 걸리는 배치예요. 네. 아예 길게 보내주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짧게 가든지 둘 중 하나 가야 되는데요. 비켜치기 대회전인가요? 네. 자, 길게 보내줬습니다. 회전력 조절을 좀 해줬죠. 그러네요. 자, 단쿠션에 한 번 더 맞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놓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은고딘나이 선수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게 지금 카시도 코스타 선수의 기세가 막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기세를 식혀놔야 되거든요. 자, 이 공이 컨트롤 참 잘해줬는데 득점이 안 되면서 그렇습니다. 살짝 길어서 빠졌어요. 그렇죠. 자, 카시도 코스타 선수의 배치도 쉽지는 않습니다. 뒤쪽 네. 공간을 노려야 되는데요. 네, 살짝 들어서 네, 뒤쪽 공간까지 충분히 활용을 해줬고 마지막 좋습니다. 네, 좋죠. 이렇게 세트제가 어려운 거는 1세트와 1세트 끝날 때마다 흐름이 끊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내 네. 감각에 대한 흐름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세트제 경기가.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내 이닝이 찾아왔어요. 마지막에 장타를 친 그 감각들이 아직 살아 있을 겁니다. 앞선 1세트 말씀하신 것처럼 5, 6이닝 동안 10점을 기록하면서 세트를 마무리 지었었던 그죠? 9점을 기록했네요. 9점을 기록하면서 두 이닝 동안 아주 좋은 감각을 보였던 카시도 코스타스였습니다. 횡단인데요. 자, 지금은 조금 덜 내려가 버렸죠. 저 헤어스타일이 주변에서 반응이 괜찮나 봐요. 그죠? 저런 헤어스타일 하실 수 있겠어요? 아, 네, 욕 먹죠. 네, 아마 네, 카시도 코스타스만 할 수 있습니다. 김군의 소리 한번 해보시죠. 잘 아, 어울리실 것 저는 같은데요. 큰일 납니다. 뭐 큰일까지는 알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을 크게 한 바퀴 더 돌리는 건데 키스를 한번 내리고 가야 되고요. 자, 키스 잘 내려놓고 자, 득점 방향 쪽이고요. 네, 득점 됐습니다. 네, 좋아요. 아, 근데 득점 이후에 배치가 정말 좋게 쓸 뻔한 공인데 네, 근데 그죠? 지금 배치가 네. 너무 안 좋게 섰어요. 아, 부담감이 있습니다.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기에 속도감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 아, 네, 좋습니다. 해결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섬세한 플레이도 잘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한 배팅을 이용한 공들도 상당히 잘하거든요. 아, 이게 이 자세에서 뭐 득점 되는 거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네,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배팅을 줘서 원투 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까지 반발을 주는 데 있어서 네. 자세가 저렇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 자세에서 저 짧은 스트로크로 저 배팅을 준다는 건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걸 쉽게 보이게 하는 게 또 실력자들이죠. 그렇죠. 자, 앞돌리기 대회전. 지금은 두께 미스가 났고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로 잘하는 거고 그거를 네. 말로 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는 건데 지금 이배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이목적구 위치가 좋진 않았지만 이렇게 득점 실패가 되면은 조금 약간 두께에 대한 그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배치는 두께 컨디션 좋은 날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배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심리 상태와 어떤 상황인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당구 같은 경우는. 자, 걸어쳤는데요. 자, 얇게 걸어치려고 했는데 너무 네. 얇게 맞았어요. 참 이 당구 경기에서 이제 두께는 사실 저희들이 뭐 중계하면서 두께는 다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두께 얘기는 어떨 때는 참 많이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께만큼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두께 미스가 안 난다라고 하면 에버리지 10짜리 경기도 나옵니다. 그죠. 두께만 가지고 그냥 공략을 하면 뭐 당점 신경 안 써도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뭐 네, 어려우면 맞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두께 당점 스트로크가 참 좋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정말 두께를 100% 미스를 안 하면 뭐 그럼 못 맞추는 공이 없죠. 그럼요. 그죠. 네. 투뱅크 투뱅크. 좋습니다. 네. 자, 멋진 공격. 자, 투뱅크가 정확하게도 들어가 줍니다. 약간의 행운성이 있었던 게 네. 저렇게 직접 바라본 투게이크는 아닐 거예요. 조금 더 두껍게 걸려서 쿠션을 두 번을 더 맞고 들어가는 형태로 봤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배치라면. 네, 지금은 뭐 얇게 맞아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치는 거니까요. 자, 뒤쪽에 있는 빨간 볼을 자, 일목적구로 선택. 네, 뒤돌려치기를 치는 거죠. 길게 쳤을 때는 조금 키스의 위험이 있어지는데 자, 네. 밀어냈어요. 그래서 직접 가죠. 지금 이런 공들도 좀 선택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실제 각도를 만들기에는 길게 치는 게 쉽거든요. 근데 길게 치다 보면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일목적구가 돌아가는 그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내공의 회전력 조절을 잘 해줘서 조금 각도가 어렵더라도 직접 가죠. 두께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또 보면 얇게 맞히는 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선택지가 달라지기도 하죠. 맞습니다. 길게 못 보고. 네. 자, 이거를
공을. 횡단 형태로 보내는 것 같아요. 네, 횡단샷으로 갑니다. 자, 멋집니다. 자, 은고딘나이 선수도 진짜 집중력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6대 1로 앞서 나가는 7대 1이죠. 이제 은고딘나이가 한 점, 두 점,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점. 제가 계산을 제대로 한 거 맞나요? 자, 7대 1로 앞서 나가는 은고딘나이. 이게 당점이 이 공을 리버스로 보낸 거였군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당점을 저렇게 위쪽을 줬다는 거는 회전을 역회전을 주고 네네. 끌어서 뒤돌려치기를 가는 것도 아니고 얇은 두께에서 뒤돌려치기를 역회전 주고 가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는 보시죠. 리버스 형태로 정말 창의적인 선택을 했. 은고딘나이와 필리포스 카스토코스타스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PB2에서 두 번의 우승이 있는 그리스의 카시토코스타스. 자, 은고딘나이 선수는 지난 7차 웰컴 더 초그램 웰빙 PB 챔피언십 이 강민구 선수와 결승전을 치렀었고요. 자, 3, 4, 8의 초구 배치. 마찬가지로 앞돌리기 형태로 가죠. 자, 똑같이 이것도- 빠지네요. 그러네요. 네. 빠지면 이렇게 빠지죠. 네. 이거를 뭐 길게 빠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아닙니다. 길게 빠지는 경우 또 막 있어요. 그래요? 네, 두께 미스를 하게 아. 되면 네. 보통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두께 워낙 좀 신경을 쓰다 보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죠. 네, 이게 가장 많고. 네. 네. 근데 이게 무서워서 좀 얇게 치다 보면 또 길게 빠지는 경우 엄청 많죠. 자, 옆돌리기를 키스를 빼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자 이렇게 가면 또 키스가 위험해요. 짧게. 네, 네.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됩니다. 1세트는 은고딘나이가 초구를 놓쳤고 카시토 코스타스가 그걸 잘 받아서 이제 5점을 기록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배치가 일단 요것만 잘 해결하면 네. 득점 가능성은 있는 배치였는데요. 자, 그러면서 배치가 나쁘지 않게 섰는데 노란 공의 뒤쪽 공간이 좀 마음에 걸리는 배치예요. 네. 아예 길게 보내주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짧게 가든지 둘 중 하나 가야 되는데요. 비켜치기 대회전인가요? 네. 자, 길게 보내줬습니다. 회전력 조절을 좀 해줬죠. 그러네요. 자, 단쿠션에 한 번 더 맞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놓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은고딘나이 선수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게 지금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의 기세가 막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기세를 식혀놔야 되거든요. 자, 이 공이 컨트롤 참 잘해줬는데 득점이 안 되면서 그렇습니다. 살짝 길어서 빠졌어요. 그렇죠. 자,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의 배치도 쉽지는 않습니다. 뒤쪽 네. 공간을 노려야 되는데요. 상대를 살짝 들어서 네, 뒤쪽 공간까지 충분히 활용을 해줬고 마지막 좋습니다. 네,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제가 어려운 거는 1세트와 1세트 끝날 때마다 흐름이 끊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감각에 대한 흐름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세트제 경기가.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내 이닝이 찾아왔어요. 마지막에 장타를 친 그 감각들이 아직 살아 있을 겁니다. 앞선 1세트에 말씀하신 것처럼 5, 6이닝 동안 10점을 기록하면서 세트를 마무리 지었었던 그죠? 9점을 기록했네요. 9점을 기록하면서 두 이닝 동안 아주 좋은 감각을 보였던 카시토 코스타스였습니다. 횡단인데요. 자, 지금은 조금 덜 내려가 버렸죠. 저 헤어스타일이 주변에서 반응이 괜찮나 봐요. 그죠? 저런 헤어스타일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욕 먹죠. 네, 아마 네, 카시토 코스타스만 할 수 있습니다. 김군 해설위원 한번 해보시죠. 잘 아유, 어울리실 것 저는 같은데요. 큰일 납니다. 뭐 큰일까지는 알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을 크게 한 바퀴 더 돌리는 건데 키스를 한번 내리고 와야 되고요.
자, 키스 잘 내려놓고 자, 득점 방향 쪽이고요. 네, 득점 됐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득점 이후에 배치가 정말 좋게 쓸 뻔한 공인데, 네, 근데 그죠? 지금 배치가 네. 너무 안 좋게 섰어요. 아, 부담감이 있습니다.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기에 속도감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 네, 좋습니다. 해결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섬세한 플레이도 잘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한 배팅을 이용한 공들도 상당히 잘하거든요. 아, 이게 이 자세에서 뭐 득점 되는 거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네,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배팅을 줘서 원투 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까지 반발을 주는 데 있어서 네. 자세가 저렇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 자세에서 저 짧은 스트로크로 저 배팅을 준다는 건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걸 쉽게 보이게 하는 게 또 실력자들이죠. 그렇죠. 자, 앞돌리기 대회전. 지금은 두께 미스가 났고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로 잘하는 거고 그거를 네. 말로 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는 건데 지금 이 배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이목적구 위치가 좋진 않았지만 이렇게 득점 실패가 되면은 조금 약간 두께에 대한 그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배치는 두께 컨디션 좋은 날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배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심리 상태와 어떤 상황인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당구 같은 경우는. 자, 걸어쳤는데요. 자, 얇게 걸어치려고 했는데 너무 네. 얇게 맞았어요. 참 이 당구 경기에서 이제 두께는 사실 저희들이 뭐 중계하면서 두께는 다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두께 얘기는 어떨 때는 참 많이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께만큼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두께 미스가 안 난다라고 하면 에버리지 10짜리 경기도 나옵니다. 아우, 그죠. 두께만 가지고 그냥 공략을 하면 뭐 당점 신경 안 써도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뭐 네, 어려우면 맞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두께 당점 스트로크가 참 좋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정말 두께를 100% 미스를 안 하면 뭐 그럼 못 맞추는 공이 없죠. 아, 그럼요. 네. 그죠. 네. 투뱅크 투뱅크. 좋습니다. 네. 자, 멋진 공격. 자, 투뱅크가 정확하게도 들어가 줍니다. 약간의 행운성이 있었던 게 네. 저렇게 직접 바라본 투게이크는 아닐 거예요. 조금 더 두껍게 걸려서 쿠션을 두 번을 더 맞고 들어가는 형태로 봤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배치라면. 근데 지금은 뭐 얇게 맞아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치는 거니까요. 자, 뒤쪽에 있는 빨간 볼을 자, 일목적으로 선택. 네, 뒤돌려치기를 치는 거죠. 길게 쳤을 때는 조금 키스의 위험이 있어지는데 자, 네. 밀어냈어요. 그래서 직접 가죠. 지금 이런 공들도 좀 선택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실제 각도를 만들기에는 길게 치는 게 쉽거든요. 근데 길게 치다 보면은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일목적구가 돌아가는 그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내공의 회전력 조절을 잘 해줘서 조금 각도가 어렵더라도 직접 가죠. 두께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또 보면 얇게 맞히는 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선택지가 달라지기도 하죠. 맞습니다. 길게 못 보고. 네, 자, 이거를 횡단 형태로 보내는 것 같아요. 네, 횡단샷으로 갑니다. 자, 멋집니다. 자, 안고딘나이 선수도 진짜 집중력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6대 1로 앞서 나가는 7대 1이죠. 이제 은고딘나이가 한 점, 두 점,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점. 제가 계산을 제대로 한 거 맞나요? 자, 7대 1로 앞서 나가는 은고딘나이. 이게 당점이 이 공을 리버스로 보낸 거였군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당점을 저렇게 위쪽을 줬다는 거는 회전을 역회전을 주고 네네. 끌어서 뒤돌려치기를 가는 것도 아니고 얇은 두께에서 뒤돌려치기를 역회전 주고 가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는 보시죠. 리버스 형태로 정말 창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목적고가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리버스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리버스 보내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말 창의적인 공격을 합니다. 거의 지금 코너에서 돌려낼 뻔했어요. 네. 네. 비켜치기 대회전.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가는군요. 네. 각조 1, 2위 선수가 16강에 진출하기 때문에 한 번 졌다고 해서 뭐 16강 진출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지금 올해 우승이 있는 하이원 리조트 이 PBA 챔피언십 우승이 있는 마밍캄, 또 은고딘나이, 카시토 코스타스, 안토니오 몬테스 이렇게 네 명이 D주에 속해 있는데 우승 경험이 있는 마밍캄과 카시토 코스타스를 좀 16강 후보로 거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드 순서대로 1번 마밍캄, 2번 은고딘나이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안토니오 몬테스는 좀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선수 모두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네 선수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자, 카시토 코스타스가 득점이 안 됐어요. 이거를 지금 비껴치기 공략이었나요? 네. 네. 이 배치가 실패하면서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다음 배치를 너무 이쁘게 줘버렸어요. 자, 뱅크샷. 여기서 또 몇 점이 나오면은 이번 세트는 카시토코스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계산이 어렵지 않았던 자, 3뱅크 샷이었어요. 네, 정확하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시스템 적용해서 이제 공략을 할 때 1, 2 목적구가 이제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참 관건이죠. 그렇죠. 어떤 회전을 선택할지 또 그 상황에 또 맞춰서 또 하게 됩니다. 네. 자, 리버스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네. 리버스 공략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리버스를 많이 구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9대 2로 은고딘나이 앞서갑니다. 팀리그에도 이제 속해 있고 팀리그에서도 사실 긴장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본다면 이 정규 투어보다 더 많이 맞닥뜨리면서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렇죠. 자, 비껴치기죠. 네. 좋아요. 비롤 위마즈 선수가 자,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또 정규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전과는 또 확연히 다른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위마즈 선수인데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 이런 공들이 막상 저 코너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저 코너를 좀 배제하고 쳐야 되는데 자, 지금은 키스에 걸렸어요. 오히려 저 코너를 배제시키려고 하다가 저 키스의 위험에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뱅크샷이죠. 네. 리플레이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또 연고진아이가 플레이를 자, 했어요. 네, 리플레이가 조금 짧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터벌이 없습니다. 네. 자, 되돌아오기 뱅크샷 형태였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옆 돌리기를 또 가고 있는데요. 뱅크샷 득점 잘 됐고요. 자. 옆 돌리기를 가지 않고 비껴치기로 돌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성공. 좋아요. 자, 12대 3으로 앞서 나가는 자, 은고딘나이 선수입니다. 조금 더 평범한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회전력을 좀 줄여줬죠. 제가 앞서서 이제 김근혜 해설위원한테 좀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역시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앞서서 앉아 있었던 그 2주의 1번 시드가 비롤 유마즈인데 비롤 유마즈가 오늘 그 4번 시드의 백찬현 선수에게 졌어요. 세트스코어 3대 1로요. 네. 네. 비롤 선수가 또 다음 경기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좋아요. 좀 길어 보이죠? 아, 네. 제가 항상 요거 요럴 때 좀 참아야 되는데. 그죠? 느낌대로 말했다가 아 근데 방향은 좋았으니까요. 네. 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롤 선수 좀 아쉬워하는 느낌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일단 원투 쿠션 잘 보내놨으니까요. 네. 거의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좋아요란 말이 절대 뭐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쳤는데 안 맞았다가 맞는 말이지. 자, 뱅크샷 성공. 네. 좋습니다. 12대 5가 됐습니다. 자, 카시토 코스타스 이번 세트는 좀 불리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득점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 대회전을 칠 것 같은데요. 아예 직접 뽑으려면 각도를 좀 길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걸 의식하다가 또 뒤로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깊숙이 넣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뒤로 길게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네. 괜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 쿠션과 투 쿠션까지의 거리가 워낙 짧은 코너 위치고 내공을 일목적구를 이렇게 좀 내공으로 일목적구를 좀 강하게 쳤을 때 각도가 길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상황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당점을 낮추고 가는데 낮추기도 또 어려웠죠. 1, 2목적구에 이제 뭐 기울기가 사실은 또 편안한 상황은 또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자, 큐를 내려놓고 뱅크샷 시도. 여기서 자, 걸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멋지게 해결하는군요. 정말 멋집니다. 세트 포인트 응고딘나이 1세트를 내줬습니다만 자 2세트는 응고딘나이가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초구 놓친 선수들이 계속 세트를 가져가는데요. 네, 그러게요. 초구를 카시토 코스타스가 놓쳤고 그걸 받은 응고딘나이가 이번 세트를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찍어치는 효과를 줄 건데요. 자, 이게 빠져도 리버스핸드가 리버스핸드 많이 걸렸나요? 득점이 안 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공들은 이 리버스핸드를 예상하고 치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일부러 지금 속도를 좀 빠르게 올리잖아요. 속도를 살짝 빠르게 올리는 이유가 이 공은 빠지면 저 단축으로 돌지만 않으면 무조건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들어가게 되는 공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이 배치에서 테이블 컨디션이 너무 첫날이다 보니까 리버스가 많이 걸리는 거죠. 당점을 낮췄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거 너무 와 정말 낮은 당점 사용이 너무 대단합니다. 좋네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배치들을 치면 역시 스트로크가 좋다. 맞는 말입니다. 스트로크 좋은 거 맞는데 스트로크가 좋은 의미가 저 낮은 당점을 유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큐끝을 봐보시면 그쵸. 네 바닥을 대고 있죠 아예. 네네. 득점이 된 이후에 바닥에 대고 있는 그 느낌을 주는 거를 정말 스트로크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멀리 있고 또 두께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사실 스트로크에 힘이 들어가서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했던 당점으로 안 가는 경우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보면은 두께가 좋다는 이 두께도 정말 좋네요. 두께가 좋다는 건 스트로크가 좋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네네. 당점이 좋다는 건 또 스트로크가 좋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스트로크를 그 당점에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냐. 그게 힘의 세기의 가감과 상관없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그쵸. 그게 고수의 그 자질이군요. 네. 뭐 여기 있는 선수들이야 뭐 고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렇죠. 네. 정말 뭐 최고의 선수들이다 보니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당구를 잘 치는 32명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안쪽으로 뒤돌려치기 형태인데요. 회전력 조절이 아주 예민합니다.
자, 네. 회전 조절 좋고요. 자, 여기서 숙제가 하나 나오네요. 14대 8에서 자, 난관을 맞이하게 된 자,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자,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를 끌어가는데 그러네요. 넉넉하게 끌어줘야 되거든요. 일목적고의 두께도 좀 두껍게 치고요. 당점과 두께를 써야 하는 옆돌리기. 네. 자, 일단 키스는 잘 내렸고 마지막 회전이 여기서 네, 길었습니다. 성공. 네. 그러니까 두께를 쓰면서 끌어치기를 하는 게 아예 뒤쪽으로 칠 땐 편해도 지금처럼 두께를 써서 키스를 빼면서 옆쪽으로 딱 보내주는 게 정말 좀 조절을 잘해줘야 돼요. 카시토 코스타 선수는 그걸 정말 잘해준 거고요. 잘 쳤습니다. 자, 20 득점되면 또 2세트 몰라요. 아까 그렇죠. 박찬 캐스터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아직까지 보도록 하죠. 끝까지. 네, 아직까지 은고딘나이 선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당군 게 큐는 카시토 코스타 선수가 들고 있습니다. 14대 1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상대의 넉점 뭐 사정권에 있다고 봐야죠. 네, 1세트는 초구를 놓쳤던 은고딘 나이 선수가 패했죠. 그러니까 첫 이닝에 5득점 기록했던 카시토 코스타스가 초구 치지 않은 선수가 이겼고 2세트도 지금 초구 안 친 은고딘 나이가 굉장히 유리하게 보였는데 자 14대 10으로 바짝 따라붙고 있는 카시토 코스타스. 자, 이거 대회전인가요? 자, 마지막 길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자 앞돌리기로 자 이거 회전은 좀 살아 있는데요. 아, 이게 오히려 더 길어져 버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테이블 상황이 첫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네, 지금 카시토 코스타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천장을 바라봤는데 이거 끌어서 앞돌리기 형태로 공략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서 득점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다음 배치 자, 무난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배치이긴 한데 두께가 그래도 쉬운 두께는 아니에요. 내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쳐줘야 됩니다. 모든 나이가 이거 뭐 잘 칠 수 있겠죠? 그죠? 놓치지 않겠. 이거 혹시 설마? 그렇죠. 놓쳤어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가 그냥 네. 쉬운 두께가 아니라는 표현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얇게 치는 건 쉬워요. 근데 적당히 얇게 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공을 진짜 얇게 치는 건 쉽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얇게 치거나 오히려 네. 뭐 아주 두껍게 치는 건 괜찮은데 네,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얇게 치는 게 어렵습니다. 내공이 안 붙어 있었으면 100% 맞췄을 텐데 내공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걸어치나요? 걸어치기도 되고 넣어치기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둘 다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배치. 자, 좋습니다. 네, 성공.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쵸? 섣불리 말씀하신 것 같죠? 그렇죠. 제가 가끔 섣부릅니다. 근데 저도 동의했었습니다. 아까 14대 2 스코어에서는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요. 누가 진행을 했어도 14대 2에서는 그 14점 기록은 선수가 유리하다고 봤겠죠. 그쵸? 자,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 쫓아오는 카시토 코스타 선수가 대단한 거죠. 자, 석점 남았어요. 자, 여기서 지금 타임아웃이 있었다 치면은 다른 선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옆돌리기 길게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앞돌리기로 끌어가나요? 옆돌리기로 가나요? 이게 자, 옆돌리기 같네요. 회전력 준 거 보니까. 자, 쉬운 상황 아니라고 했는데, 자, 이 공을 끝까지 보긴 합니다만 네. 어렵죠. 키스가 살짝 나면서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한 점 남았기 때문에 사실 카시토 코스타스는 여간 신경 쓰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살짝 키스에 걸리면서 어려웠어요. 네. 오히려 앞에 공을 빨간 공을 좀 더 회전 조절을 해서 길게 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저 상황에서 카스토커스 선수가 가장 잘 해결해야 될 거고요. 조금 아쉽게 빠집니다. 자, 다음 배치도 까다롭습니다. 또 내공이 붙어 있어요. 타임아웃을 썼는데요.
자, 마지막 핑퉁이 되면 안 돼요. 좋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응고딘나이가 더 이상 카시토 코스타스에게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지만 카시토 코스타스에게 막판 추격을 허락하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2세트를 가져갔던 응고딘나이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에스케렌토카 월드 챔피언십 자 32강 D조에 속한 응고딘나이와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의 대결. 이제 3세트 경기로 이어질 텐데요. 응고딘나이로서는 그야말로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2세트였습니다. 정말 큰 한숨 쉬더라고요. 그죠? 네. 네. 네, 자, 이 조별리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시드권자들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실력 있는 자가 승리를 거두고 올라가겠죠.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에스케렌토카 월드 챔피언십 자 PBA 선수들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응고딘나이와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1, 2세트 경기를 치렀는데요. 하이라이트 함께 보겠습니다. 1세트는 응고딘나이가 초구를 놓쳤는데 카시토 코스타스가 이걸 받아서 5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초반은 분위기 완전 잡고 갔죠. 그렇죠. 응고딘나이가 따라 붙었어요. 7대5로 이제 역전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탱크샷도 또 아주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이어갔지만 카시토 코스타스가 뭐 한 점, 5점, 5점 이렇게 3이닝 동안 남은 점수 10점을 다 몰아쳤어요. 한 점, 4점, 5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완전 멋졌죠. 저렇게 안 좋은 자세에서도 참 배팅이 좋네요. 네, 카시토 코스타스가 이제 초구를 놓치면서 2세트가 진행이 됐는데 응고딘나이가 1점, 2점 그리고 이제 4점 기록하면서 7대 1로 앞서갔고요. 14대 5로 앞서가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카시토 코스타스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좀 떨렸어요. 네, 14대 5에서 14대 12까지 2세트를 따라붙었는데 15대 12로 응고딘나이가 2세트 승리를 했습니다. 1세트는 15대 7 카시토 코스타스가 2.5의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2세트는 15대 12 8이닝 승부였는데 응고딘나이가 1.875의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카시토 코스타스에게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카시토 코스타스 2세트 추격이 또 만만치 않아서 3세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SK 렌터카 월드 챔피언십 2023 32강 조별리그 D조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TS 점프 퍼펙트 Q는 이 한 이닝의 상대 선수 점수와 상관없이 이제 모든 점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세트를 마무리하면 이 상을 받게 되죠. 네, 요번에 상금이 무려 2천만 원입니다. 네, 자 월드 챔피언십의 또 권위를 또 이제 지키기 위해서 네, 또 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32강에서 나온다면은 마지막 세트에서 나온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저 퍼펙트 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그렇죠. 11점과 9점이죠. LPBA는. 그렇죠. 자, 은고딘 나이가 이제 3세트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3, 4, 8의 초구 배치 좀 다르게 공략하나요? 똑같이 칠 겁니다. 네, 똑같이 가는군요. 그리고 또 똑같이 빠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선수들이 이 특정 배치에서 자신의 공략 방법이 확실히 정해져 있죠. 그렇죠. 지금 이베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강한 타격을 이용해서 치려고 하는데 네, 앞돌리기가 제일 무난해요. 네. 대신에 어렵죠. 두께에서 살짝 지금 미스가 있습니다. 네. 자, 뒤돌리기. 이게 놓치고 나면 다음 배치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서서 선수들이 잘 받는 것 같은데. 원래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안 무섭냐고. 앞돌리기 길게 치기. 아, 네, 그 정도로 앞돌리기 길게 쳤을 때 네네. 빠른 힘배합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내공이 거의 센터 언저리에서 코너 언저리로 이어지는 라인에 서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정말 공을 열어줄 수가 있게 되죠. 자, 1세트 때도 은고딘 나이가 초구 놓치고 난 이후에 5점을 몰아쳤었던 카시도 코스타스. 자, 옆돌리기. 자, 부드럽게 내려주는 옆돌리기인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지금 빨간 볼을 이제 코너 언저리에 갖다 놨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나요? 네, 보시면은 카시토코 선수가 치고 난 다음에 엄청 몸을 쓰고 있어요. 네. 몸을 쓰고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득점 될 때 보면 몸을 엄청 쓰고 있는 게 이목적구가 잘 맞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득점이 안 될까봐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자, 비켜치기를 짧게 만들어 줍니다. 회전력.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일목적구를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놔도 공략 방법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일목적구 갖다 놓는 위치가 다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참 그래서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게 쉽지가 않군요. 그렇죠. 자, 3대 0으로 앞서가는 카시토 코스타스. 자,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뒤쪽 공간을 정말 절묘하게 넣던지 아니면 대전을 쳐야 되는데 자, 대전 형태로 보내나요? 예빅실이 좀 큰데요. 네, 대전 형태로 갔습니다. 여기서 어. 키스가 또 걸리네요. 자, 이거 빨간 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네, 역시 득점되고 난 이후에 다음 배치가 괜찮죠.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이 득점 이후에 이 배치를 조금 무리를 하다가 선수들이 좀 빼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배치를 1점 치자고 생각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다득점 이어가려고 좀 컨트롤하다가 빼먹는 배치 중에 하나예요. 옆돌리기. 자, 노란 볼 컨트롤도 한번 보고요. 네, 노란볼 컨트롤 참 잘해놨고 자, 이 컨트롤을 하다가 이렇게 빠지나요? 네,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참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드리는 게 이런 공들은 양날이에요. 네. 네, 득점만 바라보고 쳤으면은 뭐 무조건 두껍게 시원하게 쳐놓고 뭐 이렇게 치면은 편하게 맞출 수 있는데 일목적구를 최대한 얇게 쳐서 코너 쪽으로 보내놓고 내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 사이로 빠집니다. 네.
놓고 자 빨간 볼 옆돌리기. 자, 이것도 내공과 일목적구의 타이밍 싸움이 살짝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일목적구를 아예 두껍게 내려놨죠. 자 빨간 볼은 횡단하고. 네, 근데 그렇게 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어허 이건 또 네. 애매하게 가는. 너무 두꺼운 두께가 맞게 되면 키스와 상관없이 득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옆돌리기 타이밍이 보편적인 공과 타이밍이 달라요. 네. 보통 이제 일목적구가 원투 쿠션 이후에 내공이 지나가게 치는데 지금 이런 공 같은 경우는 쓰리 쿠션 이후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 이후에 내공이 지나가게끔 맞는 타이밍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다 보면은 두껍게 쳐야 돼요. 그럼 이제 항상 이런 미스가 나오죠. 네. 짧아진 거죠. 네, 자 아래쪽으로. 네, 바로 직접 보내는 아니면 거는데요. 이렇게 아래쪽 가죠. 네. 네. 잘 쳤습니다. 경기하다 보면 공을 잘 받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잘 받을 때 그 흐름을 잘 살려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공이 좀 맞아도 잘 서줘야 돼요. 맞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맞아주면서 조금씩 서줘야 됩니다. 막 이목적구가 진짜 잘못 맞아갖고 막 공 잠기면 답 없어요. 실력과 운도 잘 좀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자 멀리 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 자, 섬세한 두께가 필요합니다. 뒤돌리기로 갑니다. 이야 이거 자, 와. 오늘 은고디나이가 2세트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불안하게 빠졌는데 짧았어요. 두께가 원치 않는 두께로 좀 맞은 느낌입니다. 자 비껴치기. 자, 이런 공들도 얇은 두께로 구사를 하지 않죠. 네. 평범하게 칠 수 있는 절반 언저리의 두께를 잡아놓고 일목적구를 돌려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탁월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자 힘볼 보세요. 네. 자 쓰리쿠션으로 보는 거죠. 네. 빨간 공을 치지 않고 흰 공은 두께 느낌을 좀 전달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오 많이 밀고 들어갔는데요. 네. 넘어가겠죠. 아, 자신이 있었을까요? TS 점프 퍼펙트 Q는 한 이닝의 상대 선수 점수와 상관없이 이제 모든 점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세트를 마무리하면 이 상을 받게 되죠. 네. 요번에 상금이 무려 2천만 원입니다. 네, 자 월드 챔피언십의 또 권위를 또 이제 지키기 위해서 네. 또 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32강에서 나온다면은 마지막 세트에서 나온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저 퍼펙트 Q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그렇죠. 11점과 9점이죠. LPB는. 그렇죠. 자, 은고딘 나이가 이제 3세트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3, 4, 8의 초구 배치 좀 다르게 공략하나요? 똑같이 칠 겁니다. 네, 똑같이 가는군요. 그리고 또 똑같이 빠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선수들이 이 특정 배치에서 자신의 공략 방법이 확실히 정해져 있죠. 그렇죠. 지금 이베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강한 타격을 이용해서 치려고 하는데 네, 앞돌리기가 제일 무난해요. 네. 대신에 어렵죠. 두께에서 살짝 지금 미스가 있습니다. 네. 자, 뒤돌리기. 이게 놓치고 나면 다음 배치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서서 선수들이 잘 받는 것 같은데. 원래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안 무섭냐고. 앞돌리기 길게 치기. 네, 그 정도로 앞돌리기 길게 쳤을 때 네네. 빠른 인배압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내공이 거의 센터 언저리에서 코너 언저리로 이어지는 라인에 서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정말 공을 열어줄 수가 있게 되죠. 자, 1세트 때도 은고딘 나이가 초구 놓치고 난 이후에 5점을 몰아쳤었던 카시도 코스타스. 자, 옆돌리기. 자, 부드럽게 내려주는 옆돌리기인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지금 빨간 볼을 이제 코너 언저리에 갖다 놨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나요? 네, 보시면은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치고 난 다음에 엄청 몸을 쓰고 있어요. 네. 몸을 쓰고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득점 될 때 보면 몸을 엄청 쓰고 있는 게 이목적구가 잘 맞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득점이 안 될까 봐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자, 비껴치기를 짧게 만들어 줍니다. 회전력.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일목적구를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놔도 공략 방법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일목적구 갖다 놓는 위치가 다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참 그래서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게 쉽지가 않군요. 그렇죠. 자, 3대 0으로 앞서가는 카시토 코스타스. 자,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뒤쪽 공간을 정말 절묘하게 넣던지 아니면 대전을 쳐야 되는데, 자, 대전 형태로 보내나요? 예비큐실이 좀 큰데요. 네, 대전 형태로 갔습니다. 여기서 어. 키스가 또 걸리네요. 자, 이거 빨간 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네, 역시 득점되고 난 이후에 다음 배치가 괜찮죠.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이 득점 이후에 이 배치를 조금 무리를 하다가 선수들이 좀 빼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배치를 1점 치자고 생각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다득점 이어가려고 좀 컨트롤하다가 빼먹는 배치 중에 하나예요. 옆돌리기. 자, 노란 볼 컨트롤도 한번 보고요. 네, 노란볼 컨트롤 참 잘해놨고 자, 이 이게 컨트롤을 하다가 어허, 이렇게 빠지나요? 네,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참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드리는 게 이런 공들은 양날이에요. 네. 네, 득점만 바라보고 쳤으면은 뭐 무조건 두껍게 시원하게 쳐놓고 뭐 이렇게 치면은 편하게 맞출 수 있는데 일목적구를 최대한 얇게 쳐서 코너 쪽으로 보내놓고 내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 사이로 빠집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빨간 볼 옆돌리기. 자, 이것도 내공과 일목적구의 타이밍 싸움이 살짝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일목적구를 아예 두껍게 내려놨죠. 자, 빨간 볼은 횡단하고. 네. 근데 그렇게 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어허, 이건 또 네. 애매하게 가는군요. 너무 두꺼운 두께가 맞게 되면 키스와 상관없이 득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옆돌리기 타이밍이 보편적인 공과 타이밍이 달라요. 네. 보통 이제 일목적구가 원, 투 쿠션 이후에 내공이 지나가게 치는데 지금 이런 공 같은 경우는 3 쿠션 이후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3 쿠션 이후에 내공이 지나가게끔 맞는 타이밍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다 보면은 두껍게 쳐야 돼요. 그럼 이제 항상 이런 미스가 나오죠. 네. 짧아진 거죠. 네, 자, 아래쪽으로. 네, 바로 직접 보내는 아니면 거는데요. 이렇게 아래쪽 가죠. 네. 네. 잘 쳤습니다. 경기하다 보면 공을 잘 받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잘 받을 때 그 흐름을 잘 살려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공이 좀 맞아도 잘 서줘야 돼요. 맞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맞아주면서 조금씩 서줘야 됩니다. 막 이목적구가 진짜 잘못 맞아갖고 막 공 잠기면 답 없어요. 실력과 운도 잘 좀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자, 멀리 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 자, 섬세한 두께가 필요합니다. 뒤돌리기로 갑니다. 이야, 이거 자, 와. 오늘 은고디나이가 2세트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 잘 돼 보일 때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불안하게 빠졌는데 짧았어요. 두께가 원치 않는 두께로 좀 맞은 느낌입니다. 자, 비껴치기. 자, 이런 공들도 얇은 두께로 구사를 하지 않죠. 네. 평범하게 칠 수 있는 절반 언저리의 두께를 잡아놓고 일목적구를 돌려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탁월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자, 힘볼 보세요. 네.
자, 3쿠션으로 보는 거죠. 네. 빨간 공을 치지 않고 흰 공은 두께 느낌을 좀 전달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오, 많이 밀고 들어갔는데요. 네. 넘어가겠죠. 아, 자신이 있었을까요? 상당히 예민하게 밀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절반 두께 언저리에서는 각도를 못 만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살짝 밀어서 각도를 만들려고 했던 공이 실수를 하고 말았고요. 생각보다 많이 밀린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어디다가 눈이 좀 뭐가 비춰졌나요? 누구한테 마치 사인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네. 자, 그러면서 은고 선수에게도 찬스가 한번 왔습니다.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좋아요. 4대 3이 됐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가 2세트 때 이제 바짝 좀 추격을 하면서 그 기세가 3세트 때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뭐 3세트는 두 선수 모두 확 치고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이 공 섬세하게 치겠다는 얘기죠. 자, 빨간 볼을 얇게 뒤돌리기. 이거 타이밍이 괜찮나요? 안 좋아요. 좀 두꺼웠어요. 네. 더 얇아서 진로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좀 두께를 쓰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죠. 네. 오늘 글쎄요, 자꾸 두께 얘기하게 되는데 은고님 나이가 두께가 본인이 원하는 그 섬세함이 안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예, 두께 컨디션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뱅크샷 기회. 자, 걸렸어요. 좋습니다. 아, 이 배치는 뭐 은고 선수도 잘 치고 카시토 코스타 선수도 너무 잘 치네요. 네, 좋아요. 자, 득점된 이후에 다음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당점을 낮춰서 자, 뒤돌리기. 네, 네. 깔끔하고요. 자, 7대 3으로 앞서 나가는 카시토 코스타스. 자, 다음 배치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렇죠. 흰공 초이스로 바꿨죠. 쉽지 않은 배치예요. 비껴치기 더블 쿠션을 구사를 하는 것 같고요. 딱 이 상황에서 빨간 공을 보고 이제 구멍 넣어치기나 비껴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 잘 공 잘 쳤습니다. 쳤습니다. 8대 3으로 앞서 나가는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오늘 1, 2세트 모두 초구를 친 선수가 다 세트를 내줬는데요. 지금 3세트도 초구를 친 선수가 뒤져 있습니다. 뭔가 오늘 경기 법칙성일까요? 3, 4, 8의 초구 배치 놓쳐서 포지션이 상대한테 좀 넘어가고 좀 그런 양상이 결과로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네. 자, 지금도 잘 맞았어요. 근데 카시토 코스타스의 표정은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공이 너무 얇게 맞으면서 앞으로 나와 버렸거든요, 내 공이. 네. 네. 5 쿠션으로 득점이 됐는데 이 표정은 왜 이렇게 맞냐? 너무 짧게 온 거 아니냐 이런 표정일 것 같아요. 네. 자, 두께를 좀 사용하면서 내릴지 아니면 두께를 사용하지 않고 얇게 칠지. 리버스인가요? 네, 두께를 사용하는 거였군요. 자,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력을 극대로 주지 않죠. 참 잘 칩니다.
10대 3으로 앞서가는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네, 노란 볼이 카시토 코스타스의 큐볼인데 옆돌리기로 가나요? 네, 옆돌리기를 각도를 딱 어깨를 좀 네, 두껍게 쓰면서 네. 키스 빼고 내공의 각도를 맞춰주겠다는 얘기죠. 자, 일목적 컨트롤 아주 좋았고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좋습니다. 네, 득점됐습니다. 아, 일목적 컨트롤 너무 잘하네요, 정말. 이게 일목적구에 딱 힘을 실어서 확실하게 이제 본인이 설계한 진로대로 좀 보내는 느낌이죠. 네, 일목적구 진행이 단장 장단 형태로 정확하게 반대쪽 코너 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뱅크샷으로 갑니까? 뒤돌려치기 형태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러네요. 뱅크샷보다는 일단 이 상태에서는 저렇게 집중이 확 올라간 상황에서 네, 득점을 이어가는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뱅크샷보다는 저게 좋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뱅크가 어렵습니다. 네. 이 배치가. 이목적구 위치가 좀 좋게 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목적구 위치가 안 좋았거든요. 자, 8득점 기록하면서 12대 3으로 자 크게 앞서가고 있는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자, 이거를 네, 오른쪽으로 끄는 건가요? 직접 내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마지막 회전 조금 모자란가요? 조금 모자랐습니다. 네. 지금 숙인 상태에서 타임아웃을 불렀던 거죠? 네. 저는 좀 약간 놀랐어요. 근데 오히려 일어나서 부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게 네, 네. 뭐 엎드린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만큼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또 이제 결과적으로 득점도 되지 않았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숙인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부르면 뭐 자세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옆돌리기. 자, 넘어갔어요. 자, 이거 큽니다. 이 배치가 넘어가면서 기회가 안 오고 만약에 이번 세트가 마치고 나면 다음 세트 힘들어지거든요. 기울기가 있는 상황에서의 공략이었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옆돌리기.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점수가 2점이죠. 13대 3으로 앞서가는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 팀리그 할 때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쥐즈군도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쪽 테이블에서도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방송이 되는 경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카시토코스 선수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래 해왔던 분위기대로 가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자, 대전을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대전인데요. 이거 비껴치기로 갔어요. 일단은 뭐 저 상황에서 비껴치기가 눈에 딱 들어왔나 봅니다. 네, 대전 쳐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본다면 내 감각을 믿고 또 플레이할 수 있는 배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짧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뒤돌리기 공략하죠. 은고린나이. 자, 얇은 두께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자, 여기서 키스가 위험해요. 이거 이것도 빨간 볼이 자, 이거 키스가 나면서 오히려 네, 득점이 득점이 됐어요. 됐습니다. 네. 지금 두께가 지금 계속 에러가 나고 있거든요. 네. 자, 보시죠. 이게 두께가 에러가 나니까 지금 보면 예비 동작도 조금 길게 가져간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정성스레서 스트로크를 했는데
인사도 아니고 이거 쳐다보고 지금 하늘도 한번 뭐 하늘은 안 보입니다만 위도 한번 쳐다봤다는 곳 있나요? 아, 근데 여기는 하늘 같아 보입니다. 밤하늘 같나요? 네, 높죠. 지금 뭐 중계 중에 테이블이 아닌 그 위에 천장 조명을 보여줄 수도 없고 네. 위는 까만데 이제 조명탑만 걸려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배치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뱅크샷이 정확한 한 지점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오. 자, 속도감을 조금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노란 공이 맞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지금 고든나이 선수 많이 흔들리네요. 아니 처음에 원쿠션 지점 봤을 때 좀 네. 짧게 봤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원래 짧게 보고 좀 길게 놔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러니까 원쿠션에서 투쿠션을 진행을 할 때 좀 부드럽게 놔주는 느낌으로 가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트로크를 잘못한 거죠. 이것도 짧게 각도를 잘못 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투쿠션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짧아지는 거지. 처음서부터 선수들이 그쵸. 각도를 잘못 재진 않아요, 웬만하면. 아니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놀랐어요. 네. 자 득점됐습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점. 자, 깨치기 이것도 연결. 길게 비켜서 세웠어요. 오, 오늘 선택에 있어서 좋아요. 많이 적네요. 네. 하하,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대 4로 카시타 코스타스가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초고 치는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그 세트를 내주는 패턴은 지금 3세트까지 반복이 됐고 은고딘 나이가 좀 행운의 득점 나오고 난 이후에 약간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자 카시타 코스타스가 마무리 득점을 또 멋지게 해결해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로 카시타 코스타스가 앞서갑니다. SK렌터카 월드 챔피언십 2023 32강 조별리그 D조 선수들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자, 카시토 코스타스 348의 초구 배치 아직까지 성공한 선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 마지막 각도 요거는 넘어가. 말씀드렸죠. 네.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경우들을 계속 봤는데 좀 네. 변화를 가져갔더니 이번엔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두께가 얇게 맞은 게 아니에요. 네. 회전량을 좀 줄인 거예요. 이번엔 정말 아쉬웠네요. 자, 은고딘 나이 원뱅크 걸어치기인데 키스가 났습니다. 자, 힘을 뺏겨버리고 말았죠. 길게 빠지니까 또 다음 선수가 득점을 못하네요. 네. 배치가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로 갔는데 네, 지금 이 배치 같은 경우는 키스가 항상 위험한 배치입니다. 네. 네, 항상 위험한 배치고 더 두껍게 맞으면 또 내공과 일목적구 간의 키스 말고 일목적구, 이목적구 간의 키스가 있어요. 자, 지금 뒤에 공이 만약 보인다면 뒤돌려치기가 가능한 상황인데 거의 7포인트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그게 아니라면 세워치기입니다. 자, 세워치기로 갔고요. 짧은가요? 네. 네. 자,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나옵니다. 지금 1, 2, 3세트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4세트 초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빨간 볼이
장 쿠션에서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득점된 이후에도 배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 옆돌리기 긴 쪽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5 쿠션으로 공략. 네. 네, 좋죠. 연속 득점. 자, 은고딘 나이 2대 자, 0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배치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바로 이 옆돌리기 형태 5 쿠션으로 공략 득점이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옆돌리기가 열렸습니다. 지금 단 쿠션의 딱 가운데 이목적구가 위치해 있는데요. 네, 득점 좋고요. 3연속 득점. 아, 근데 다음 배치가 조금 아쉽게 맞았네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이 공이 득점 될 때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빨간 공이 조금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다음 배치가 조금은 난해하게 섰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를 가기도 애매하고 노란 공 옆돌리기를 치는 건 정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빨간 공을 키스를 빼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살짝 더 지금은 뒤에서 뱅크로 뱅크샷 갔어요. 걸리나요? 오, 걸렸어요. 아, 선택 좋았네요. 5대 0이 됐습니다. 옆돌리기를 아무리 쳐다봐도 키스를 뺄 수가 없다라는 생각, 앞돌리기를 치지도 못한다는 생각으로 쓰리뱅크를 갔어요. 아, 잘 쳤네요. 그렇죠. 네. 옆돌리기 치려고 하니까 이거 뭐 두께가 워낙 신경 쓰이고 또 말씀하신 그 앞돌리기를 봤더니 키스가 또 너무 그죠? 어려웠죠. 노란 네. 볼 쪽 키스도 걱정이 되고. 자, 결국은 뱅크샷 선택, 뭐 탁월한 선택이 됐습니다. 네. 뒤돌리기 형태 공략인데 좋아요. 네, 좋습니다. 6득점째기로 자, 1, 2목적구가 예쁘게 있어서 일단 뱅크샷이 한번 욕심이 나죠. 근데 평상시에 응원진의 선수라면 숨도 안 쉬고 옆돌리기 쳤을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 뱅크샷 선택을 했어요. 이게 등점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되면 또 타격이 좀 있어요. 이게 네. 밀고 나가는군요. 이게 김군 해설위원이라면 네. 지금 선택 안 하셨겠어요? 저는 쓰리뱅크를 상당히 좋아하고 잘 치는 편이거든요. 다른 네. 공들에 비해서. 근데 지금 입에 치는 쓰리뱅크를 안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옆돌리기를 안 치고 쓰리뱅크 선택을 했을 때 득점 안 됐을 때 정말 좀 두렵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공이 쓰리 쿠션 지점서부터 좀 멀리에 있고 내가 치는 와중이 좀 쉬운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 이제 공을 먼저 치는 선택을 많이 하죠. 자, 뒤돌려치기를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짧아요. 지금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은고 선수와 카시토 코스타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엄청 긴장이 될 거예요. 보통 그 뱅크샷 같은 경우는 원 쿠션을 치기가 쉽잖아요. 네네. 예. 내가 원 쿠션 지점을 보내는 데 있어서 두께를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 쿠션을 보내기가 쉬운 거고 그래서 뱅크샷 같은 경우는 원 쿠션 보내기는 쉬운데 공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쓰리 쿠션 이후에. 네. 그 양날이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횡단샷 아주 자신 있게. 이런 배팅이 참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카시토 코스타 선수는 약간 공을 맞춰서 원쿠션 보내는 게 조금 무서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멋지게 횡단샷 성공하면서 7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공이 춤을 추죠. 자, 1, 2, 3세트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패턴은 반복이 되네요. 좀 초구를 치지 않은 선수가 계속 리드해 나가는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은고딘나이가 초구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글쎄요. 이게 끝까지 반복이 될까요? 자, 잘 쳤습니다. 앞돌리기 짧게를 두껍게 치면서 짧은 각도를 만들어 줬어요. 저 정도까지 짧은 각도를 만들었다는 건 당점이 아주 낮다는 거거든요. 네. 네. 전달을 정말 잘해줬고 자, 8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은고딘나이. 이번에도 이제 가까이 있는 빨간 볼을 선택을 해서 네. 이거를 키스가 나면서 빨간 볼이 노란 볼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뒤돌려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저는 왜 뒤돌려치기를 안 치고 앞돌려치기를 쳤을까 했는데 각도가 상당히 어려웠네요. 자, 옆돌리기. 네, 성공. 좋습니다. 당구를 좀 잘 치시는 동호인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 배치가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를 아실 거예요. 네. 일목적구의 두께도 한정되어 있고 얇게 적당히 얇게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적당히 끄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적당히 끌어야 적당히 되는. 얇게 또 네, 끌어야 된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두 개가 다 복합돼 있었어요. 적당히 얇게 치면서 적당히 끌어야 되는. 참 잘 쳤습니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지금도 각도 좋고요. 자, 8대 0으로 뒤져 있던 카시토 코스타스가 이번 이닝의 첫 득점에 이어서 연속 득점을 가져갑니다. 워낙 그 포지션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라서 득점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무섭죠. 그렇죠. 자, 일목적구를 크게 돌려놓을 생각인 것 같아요. 와, 아니네요. 일목적구를 그냥 가볍게 쳐놔서 센터 언저리에 치는 힘 배합으로 해놨는데, 이거 빠집니다. 이거 이렇게 빠지네요. 네. 이것도 일목적구 힘 조절을 하려고 그러다가 약간 미스가 난 느낌이에요. 좀 더 시원하게 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쿠드롱 선수가 치는 걸 보면요, 그림은 똑같아요. 진행하는 그림은. 근데 일목적구를 이렇게 돌려놔요. 네. 돌려놓으면 코너 돌아서 다시 한번 또 이쪽 코너 쪽으로 오거든요. 센터 쪽으로 오기도 하고. 근데 보면 카시토코사 선수는 힘 배합이 항상 저 힘 배합이에요. 보면은. 자, 노란 볼 옆돌리기. 자, 이게 노란 볼 두께를 정교하게 잘 맞췄고요. 네. 자,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공이 맞아야 되는데, 자, 이게 실패를 하면서 원뱅크 넣어치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자, 은고딘나이 선수인데 잠깐 멈춘 사이에 카시토 코스타스가 뭐 맹렬하게 쫓아오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번 세트는 이제 앞선 1, 2, 3세트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디 가는 느낌이에요. 당점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네. 치면서 살짝 큐끝을 내리는군요. 네. 자, 8대 4. 자, 득점 좋았고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원뱅크일까요? 리버스일까요? 대회전일까요? 다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 딱히 칠만한 배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타임아웃 쓰기엔 좀 아깝거든요. 이 배치. 타임아웃 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면 시간을 오래 쓴다고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저희들이 봅니다만 그 어려운 배치에서 타임아웃 써서 결국은 득점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그렇죠. 그렇다고 어려운 배치에서 또 그냥 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선택을 바꿨는데 글쎄요. 이 가능할까요? 이거를 뱅크샷으로 선택을 그러네요. 바꿨어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아래쪽 힘. 네. 아, 투뱅크 형태로 네. 공의 각도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건데 뭐 정확한 두께가 잘 맞았다면 가능했겠죠. 네. 근데 너무 어려운 매치였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도 너무 어려웠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때는 네. 조금 그 공에 대한 그 인정을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정도로 아, 이게 지금 빨간 볼에 아예 걸리지 않고 내려갔는데요. 네, 약간 점프를 번쩍 뜁니다. 펄쩍펄쩍 뛰었던 카시도 코스타스였습니다. 저게 성공이 됐더라면 또 분위기가 급반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뱅크샷이에요. 뱅크샷. 자, 초반 오우. 테이블이다 보니까 조금 길 수도 있는 거를 네. 감안을 했어요. 자, 득점됐습니다. 10대 4로 앞서 나갑니다. 자, 정말 예리한 각도였네요. 첫 스타트가 조금 짧아 보였거든요. 아, 근데 좀 점점 길게 들어올 거라는 거를 완벽하게 읽어냅니다. 자, 다음 매치가 횡단인가요? 키스가 조금 위험한데요. 노란 볼이 바짝 붙어 있는데 아, 횡단이 아니었네요. 옆돌리기 형태로 갔어요. 네, 옆돌리기를 아주 길게 원하는데요. 자, 이거 좋아요. 득점됩니다. 자, 11대 4로 앞서 나가는 자, 은고딘 나이. 자, 카시토코스 선수 참 얼굴 표정은 평온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자, 옆돌리기 갑니다. 자, 점점점. 짧아져 버리죠. 아,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만 이렇게 짧게 빠지고 조금 말았습니다. 짧게 빠지게 진행됐죠. 자, 아예 길게 보내주는 뒤돌려치기인데요. 조금 두께가 두껍게 맞은 느낌이 있는데 길게 퍼져줘야 됩니다. 네, 좋아요. 네, 성공했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가 1983년생, 은고딘 나이가 81년생이니까 2살 정도 은고딘 나이가 형이네요. 네. 지금 카시토코스 선수 조금 깜짝 놀랐어요. 두께가 네. 조금 두꺼웠거든요. 옆돌리기. 자, 이것도 슬금슬금 기어가네요. 정말 떼굴떼굴 슬금슬금 이거 진짜 카시토코스의 약간 저 컨트롤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렇게 칠 수 있는 건데 참 좀 숨이 좀 막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물에 그 잔에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탁 그 아주 조심스럽게 채워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힘쓰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옆돌리기인데요.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아, 지금 이런 것도 참 좋네요. 네.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습니다. 11대 7. 아, 공이 한번 풀릴 만도 한데 안 풀립니다. 그죠. 뭐 이럴 때 또 어려운 고비를 몇 번 또 잘 넘어가면 또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이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자,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에요. 비켜치기로 장장단. 놓쳤어요. 네.
분위기는 이제 5세트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분위기인데요. 32강 이제 리그전에서는 마지막 세트는 11점입니다. 오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조별리그. 자, 배치가 어렵습니다. 옆돌리기를 아주 섬세하게 쳐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회전력 조절을 정말 잘해줘야 되고 내공이 붙어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회전을 또 줄이게 되면 또 앞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배치가 참 쉬워 보여도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기울기가 조금 애매한 기울기가 있어요. 내가 회전을 주기가 좀 무섭고 안주전이 세워지고 지금 이런 배치들이 딱 그런 배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회전을 최대한 덜 먹이게끔 치려고 하는 건데 회전을 좀 준 상태에서 쉽지 않죠. 자, 횡단샷. 아,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팁 싸움하는 공들 이렇게 회전력을 정말 느낌 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팁을 줘야 되는 공들이 참 예민하고 지금 횡단샷도 참 잘 쳤죠. 이런 그렇죠. 공들도 무회전으로 치기가 조금 무섭거든요. 네. 근데 무회전으로 치면서 약간 두께를 사용했어요. 이게 기울기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파워풀하게 공략을 잘했습니다. 네. 아, 이거 앞돌리기 짧게로 가네요. 자, 코너를 최대한 이용해 주겠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두께가 지금 예민한 두께였는데 완벽하게 두께 미스가 나왔어요. 네. 뭔가 지금 눈이 조금 렌즈가 좀 안 좋나요? 자꾸만 눈을 이렇게 만지면서 어필을 합니다. 안경을 착용해서 플레이하기도 하는 카시도 코스타스인데 계속 지금 뭐 컨택트 렌즈를 착용했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뭔가 좀 컨택트 렌즈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저도 과거에 이제 컨택트 렌즈 착용했는데 가끔은 하나가 빠져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네. 네. 좀 너무 뒤로 많이 갔는데요. 자, 지금 뭐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지만 은고디나이 선수도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4세트는 지금 1, 2, 3세트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중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교치기가 지금 길게 빠지면서 오차가 컸던 은고린 나이. 당구 선수들이 사실 이 시력이 안 좋으면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그렇죠. 자, 리버스 뱅크샷인데요. 이거 대략 투 쿠션 지점이 원 포인트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거 오차가 커 보이죠. 네, 짧아요. 자. 테이블이 조금 첫날이다 보니까 미끄럽겠다라는 걸 감안한 그런 원쿠션 지점이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진 건 좀 많이 짧았던 것 같아요. 거의 5번째 포인트를 쳤네요. 네. 네. 계산 미스였던 것 같죠. 네,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판단 미스죠. 네. 네, 테이블이 길 거다, 많이 먹고 들어갈 거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건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공 3개가 거의 좀 일자로 선 느낌인데요. 네, 절묘한 두께가 필요하고요. 브릿지가 안 좋습니다. 빨간 볼 때문에 조금 불편한 자세에서 자 공략을 했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12대 8 석점 남은 은고린 나이. 자, 브릿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참 잘 쳤습니다. 오픈 브릿지를 상당히 잘해요. 이것도 큰 장점이 되겠네요. 네. 자, 득점 이후에 좀 배치가 열렸거든요. 네. 이런 공들은 좀 시원시원하게 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옆돌리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긴장감이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쳐놓으면은 포지션 플레이가 참 좋긴 한데 그래도 잘 치네요. 네. 저렇게 긴장감이 있는 상황에서 살살 부드럽게 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저렇게 내공이 가까이 있을 때 그런 공들을 칠 때 참 불안한데
컨트롤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이목적구 노란 볼이 이제 라인에 딱 좀 걸려 있어서 그 라인을 잘 태운 거죠. 그렇죠. 자, 쓰리뱅크를 가지 않고 비껴치기로 갑니다. 각도가 비껴치기가 아니네요. 횡단인가요? 자, 한번 내려왔다가 네, 비껴치기가 각도가 나오지가 네.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면서 네. 오, 이거 이렇게 놓치네요. 자, 이거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은고딘나이 선수. 자, 13대 8 응고딘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까이에서 지금 빨간 볼 네.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내려가는데 그다음에 좀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오늘 횡단 참 좋았었는데 네. 너무 자신감 있게 치고 싶어서 이 횡단을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공이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휘어짐이 컸어요. 자, 카시토 코스타스. 이 쓰리뱅크가 들어가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뱅크샷 성공. 들어가고 다음 배치가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배치가 일단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거든요. 네. 자, 응고딘나이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앞서가다가 지금은 안심하기 좀 어려운 점수차로 변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일목적구 두께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옆돌리기. 얇은 두께 좋았고요. 네. 자, 여기서 코너가 파이브 바짝 쿠션으로. 돌아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13대 11. 자, 5세트로 이제 거의 가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본다면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좀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네. 자, 지금 다음 배치가 만만치 않은 배치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없어요. 지금 현재. 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쫓겼는데요. 시간 충분한데요. 지금 너무 급하게 안 쳐도 됩니다. 뒤돌려치기 대회전이에요. 뒤쪽 공간을 노리는 건데 직접 갔어요. 네, 자 당첨 자, 맞수 직접. 성공. 좋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남아 있는 시간이 뭐 10초 안쪽 한 8초쯤 됐었나요? 네. 그때 이제 큐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네, 대략 8초쯤에 엎드리잖아요. 네, 그럼 네. 1, 2초 남기고 큐샷이 나가요. 네. 그래서 카시토코 선수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결정이 안 나갖고 왔다 갔다 이제 허둥대는 거죠. 점점. 타임아웃이 없을 때와 또 있을 때 또 약간 또 그쵸. 느낌이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정답이에요. 네. 자, 이 배치가 중요한데요. 일목적구를 잘 내려놓고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각도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내려놨고요. 일단 각도 좋습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13대 13이 됐습니다. 자, 이 큐를 잡고 있는 선수가 항상 유리하다고 하죠. 그렇죠. 자, 지금 배치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배치가 까다로운 배치였어요. 네네. 일목적구를 저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키스가 위험한 배치였고 내리기 위해서는 또 절묘하게 내공 회전력을 극대를 시켜줬어야 했거든요. 이거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네요. 자, 상당히 예민한 두께인데 자, 각도가 짧아져야 돼요. 각도가 짧아져야 돼요. 괜찮나요? 짧아져야 돼요. 이렇게 짧아집니다. 해서 매치 포인트가 됐네요. 카시토 콘사스 선수가 이렇게 조정한 것 같아요. 손으로. 리플레이 나올까요? 네. 지금 보면은 리플레이 안 나오나요? 손을 번쩍 들면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시면 몸도 많이 썼죠. 네. 인상도 네. 썼고요. 굉장히 지금 팔을 점점 들죠. 사실 맞을 공은 맞죠. 네. 저렇게 한다고 맞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매치 너무 어렵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돌려내는 형태로 갑니다. 자, 뺐다가 다시 깊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 키스가 여기서 빠지면 키스 빠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4세트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카시토 코스타스입니다. 15대 13. 이게 패턴이 좀 반복이 되면서 마지막 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잘 칩니다. 네.
카시도 코스타스 뭐 중간에 잠깐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 장타는 정말 멋지네요. 그러네요. 네. 7점을 마지막 이닝에 득점을 하면서 13대 8로 뒤져 있다가 15대 13으로 자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 이 배치 정말 내공을 살짝 뺐다가 들어갔어야 했거든요. 네. 내공 살짝 뺐다가 가면서 이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키스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네. 네. 이 타이밍은 알아도 네. 참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공배치 자체가 어려웠으니까요. 네. 근데 타이밍은 지금 만들어낸 아. 거예요. 네, 그냥 무작정 얇게 치면 무조건 키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살짝 내공을 끌었다 가면서 내공 속도를 늦춰놨죠.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 득점 장면은 집에 가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